면접도 전략이다. 안녕하세요, 위드스피치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공개형 면접 전략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위드스피치는 여러분들의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공개형 면접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전략적으로 그 체계적인 노하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요. 자, 한국수자원공사 공개형 면접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수자원공사 굉장히 좋은 회사죠.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은 가보고 싶은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어떻게 면접이 진행이 될까? 자, 보시게 되면 자,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국수자원공사 이제 NCS 도입이라는 것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되겠지,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더 체계적이고 핵심 요소가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국수자원 인재상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 돼요. 자, 왜 이걸 왜 얘기할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만 인재상을 알고 가느냐 몰고 가느냐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또한 그 인재상은 어디에 써야 되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락이죠. 서류 전형 자기소개서에서 여러분들의 이런 인재상에 걸맞게 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국수자원공사 인재상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순수인, 창조인, 열정인 이렇게 딱 세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순수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깨끗한 물의 이미지를 지향하는 것으로 물에 내재된 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정직한 삶을 추구하는 마음. 자, 그만큼 정직성이 있는 사람이냐, 본인이 정직한 태도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한 도덕관이나 윤리관이 있느냐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창조인이에요. 생명의 원천이 물의 속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창의적인 사고와 열린 자세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태도이죠. 그만큼 이 사람이 도전적이고 창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아이디어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열정이에요. 역동적인 물의 힘을 지향하는 것으로 주인의 지식을 바탕으로 진취적으로 미래를 개척하고 하는 의지. 자, 그만큼 열정이 있게 본인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느냐라고 인재상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재상에 부합되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도 이러한 부분을 알고 가느냐 모르고 가느냐 사실 큽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도전인이 없는데 도전인을 얘기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되겠죠. 또한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한국수자원의 인재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본인이랑 부합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만약 인재상을 모르게 된다면 그 질문의 대답은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재상은 충분히 알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형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NCS 직무능력평가 및 직무지식평가의 필기시험이겠죠. 자, 그를 통해 NCS 직업성격검사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격을 검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직무면접, 네 번째 역량면접, 그리고 나서 최종 합격이 될 수가 있는데, 자, NCS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NCS가 제대로 기반이 잡혀져 있지 않고 NCS를 잘 모르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낭비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무면접에서 PT 면접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자,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K워터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물자원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생각할 수 있을 때 그 상생 방안과 그 해결 방안이 무엇이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여 미래에 어떤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심오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사실 PT 질문 같은 경우는 2개에서 3개의 질문을 놓고서 그 질문을 선택해서 본인이 PT 발표를 하셔야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합격의 여부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무 면접에서 왜 PT 면접을 보느냐? 사실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계속해서 PT를 보게 합니다. 자, 직장에 가시게 되면 승진을 할 때마다 내 PT 실력이 어떠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승진하느냐 못하느냐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만큼 보고 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하고 그 PT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리되면서 이거의 사업 분야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역량 면접에서는 이제 상황 면접 플러스 토론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예전에는 토론
우리가 찬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라면 요새는 영양 면접 자체에서 상황에 대한 문제를 주고서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토론이 뭐 반대 의견, 찬성 의견으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토의의 개념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또는 상대방의 의견을 잘 취합하여 결론을 내려보시오 라고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면접, 집단 면접으로 가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국소자항공사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신이 지원한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가 되기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질문은 사실상 면접에서도 많이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자, 인성 면접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자, 그 중에서 뛰어난 전문가가 되기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 여기서 포인트 노력이겠죠. 자신의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만약에 노력하지 않은 걸 쓰게 된다면 의미가 없겠죠. 자, 노력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제대로 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팀, 조직 내에서 갈등을 극복한 경험이 있다면 기아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자, 갈등이 있다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본인의 의지가 있느냐. 그래서 그 갈등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을 했고 해결을 통해서 본인은 어떤 걸 느꼈느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세 번째, 학업 외에 본인이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가장 자기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던 경험이 있으면 서술해 주십시오. 대외 활동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본인의 대외 활동을 통해서 리더십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느냐 아니면 리더십보다는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로 이야기를 했느냐. 가장 중요한 거 자기주도적이라는 점, 자기주도적인 계획을 수립했다라는 점 여기에 포함이 되셔야 돼요. 그 계획을 설명해 주셔야 되겠죠. 자, 네 번째, 자신이 규칙 및 규정 준수, 준법성 등과 같은 공동체 윤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자, 어느 공기업에서든 자신의 윤리관과 또는 도덕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의 성향을 파악한다는 점이겠죠. 그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공동체 윤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공동체 윤리를 통해서 조직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활성화하고 그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느냐, 적응할 수 있고 사회 적응이 가능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 맞춰진 답변을 하셔야 되겠죠. 마지막, K-워터 입사 지원한 동기 및 입사 후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를 K-워터 인재상, 순수, 열정, 창조 중 자신과 가장 잘 부합하는 역량과 결부시켜 작성해 주십시오. 자, 이 질문 고질적인 질문 중에 하나이죠. 역시나 인재상을 몰랐다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인재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하고 굉장히 땡큐 질문이에요. 땡큐 질문인데 이걸 못한다 이러면 사실상 여기서 당락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맞춰진 지원 동기와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또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줄 알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면접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소자항공사 면접 분석. 자, 첫 번째, 업무에 대한 관심을 경험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자, 그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 업무랑 내가 관련된 경험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줄 알으셔야 되겠죠. 그렇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추상적인 답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압박 질문과 꼬리 질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황 면접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 자, 상황 면접이 어디서 나온다고 했죠? 토론 면접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시한다? 문제 해결 방안과 경청과 배려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해야 된다. 왜 경청과 배려를? 자, 토론이기 때문에, 토의이기 때문에 경청과 배려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마이너스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경청과 배려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다 같이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이끌고 갈 건지 그거를 잘 파악해야 되겠죠. 세 번째, 책임감이나 순발력을 발휘할 자신만의 스토리를 제시하자라고 했습니다. 본인의 스토리가 없다면, 특히 인성 면접에서 본인의 스토리가 없다면 진정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거, 자, 인성 면접이냐, 직무 면접이냐, 역량 면접이냐, 이걸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근데 직무 면접에, 인성 면접에 관한 질문 답변을 합니다.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그러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접에 어떻게 성향을 묻는
것인지, 직무 능력을 묻는 것인지, 내 역량을 묻는 것인지 잘 파악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하셔야 되겠죠. 자, 네 번째, 최근 사업 분야와 이슈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한 본인의 생각을 전달하자. 가장 중요해요. 자, 한 수원에 합격한 사람과 불합격한 사람, 미드 스피치에서 가르쳤던 공격 합격생 중에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합격했던 친구와 불합격했던 친구가 두 분이 있었는데요. 자, A 친구 같은 경우는 합격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자, 한국수자원이 현재 물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은 어떻고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A라는 친구는 사실 언변력이 굉장히 좋지는 않았어요. 좋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합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충분히 그 물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분석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미리 파악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한국수자원은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한국수자원은 이러한 이익을 내기 위해서 공급도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많은 수익의 자본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기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구체적인 과정과 구체적인 분석과 생각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결과 A라는 학생은 합격할 수 있었죠. 근데 B라는 학생은 왜 불합격을 했을까 찾아보니까 자,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모르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불합격이 되죠. 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성형 얘기하듯이 인성에 관한 이야기하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토리텔링을 막 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현재 사업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는 현재 어떻게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역사 속에서 물관리 시스템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물관리 시스템은 우리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향후 미래에는 더욱더 발전된 물관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당연히 A를 뽑을 수밖에 없겠죠. B의 답변은 사실 굉장히 추상적이고 두루뭉실했다라는 점에서 사실 마이너스 점수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회사에 관한 내용이라면 구체적이고 분석을 통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점이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정형화된 면접이 아래 의견을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대응법으로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의 하나가 외우면서 말하는 것이에요. 외우면서 말하는 건 누구나 다 싫어해요. 너무도 이질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치 누구와 대화를 하듯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한다면 충분히 면접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국수자원 면접 기출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회사 발전과 경영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자, 두 번째, 본인은 회사에 와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세 번째, 수자원공사 입사하기 위해 준비한 것은 무엇인가? 자, 세 가지 질문 공통이 뭐죠? 바로 본인의 역량입니다. 본인의 역량이 얼마큼 우리의 회사에서 기여할 수 있느냐에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겠죠. 본인의 역량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본인의 경험에 어떤 역량과 부합이 되는지, 인재상에 부합이 되는지 이거를 나타내는 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자, 이런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지? 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건지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면접에서 불합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질문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동문서답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서 이야기를 전달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았는데요. 자, 한국수자원공사는 전부터 PT 면접과 토론 면접이 굉장히 심화되었던 공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했던 부분도 하나인데요. 면접이 더 심화되고 NCS라는 제도적인 게 도입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구나. 와, 이걸 내가 가능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NCS뿐만 아니라 면접의 전형에 대해서 더욱더 공부하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미드 스피치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이런 공격 면접을 전략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드 스피치, 자, 면접, 끝장 면접, 마지막 승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공격 면접이 되시길 바라면서 미드 스피치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면접도 전략이다.
미드 스피치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